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너무 좋았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뭐 금요일 날 잠깐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반등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이 조정 흐름을 보였던 뭐 그런 체감이 느껴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연초에 한 일주일간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어떤 과매수 영역, 극심한 과매수 영역이라는 데에 대한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이제는 지난주에 좀 해소를 했나 보다라는 또 판단이 듭니다. 자, 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다우가 0.6% 올랐습니다. 사실 다우 지수는 개장부터 해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 S&P 500이나 나스닥은 개장 초부터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근데 다우는 아무래도 이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잉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잉이 어제 저희가 급하게 뭐 정리를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주말에 발생했던 이런 동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한 8% 정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존스도 약간 부담을 느꼈었는데 뭐 애플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좀 올라주면서 그래도 다우존스도 나중에는 상승에 같이 합류를 했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S&P 500 1.4%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2.2%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반등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붙는 듯한 모습이에요. 조정 마무리하면 또 이렇게 좀 올라줘야죠. 자, 그럼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온통 이 물가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을 또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 물가 뭐 이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4% 정도 주가가 내렸어요. 이게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2월 인도분 선물 가격 중심인데 이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아람코가 1월 가격과 비교해서 요 공식 판매 가격을 2달러씩 배럴당 2달러씩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순환적인 움직임인데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감산에 있어서 되게 앞장서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을 낮춘대. 이게 뭐지? 요 해석들을 좀 보니까 일단 유가 자기들이 아무리 감산을 해도 유가는 이 하락을 해요. 아무래도 뭐 이런 수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측면이 있겠죠. 유가는 하락해. 그리고 오펙 플러스를 제외한 이 국가들이 계속 생산량을 늘려. 특히 미국이 생산량을 많이 늘리면서 유가를 방어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의 정유사들이 정기 보수 기간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또 줄어.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그래 우리가 감산을 하는 건 좋은데 유가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하기 좋은데 이러다가 진짜 점유율을 놓치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격 인하에 동참을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부담을 많이 낮추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가 올라오니까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RBC 캐피탈이 올해 S&P 500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5천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5천은 약간 요 평균 수준에서 조금 높은 수준 정도, 그냥 평균 수준 정도일 텐데 요걸 이제 5,150으로 높인 거죠. 지금 오펜하이머가 5,200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요 목표 지수대인데 RBC 캐피탈도 거기에 이제 바짝 다가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리 칼바시나 주식 전략 책임자는 요 상향 조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낙관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기업 이익 전망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요 불확실성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뭐 경기라던가 대선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그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이게 일정 부분 악재들을 상쇄해주는 효과로 작용을 할 것이다.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RBC 캐피탈에서는 올해 좀 주목할 종목으로는 덜 올랐던, 작년에 덜 올랐던 약간 이 소형주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는요. 애플의 이 혼합 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 요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일 날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고요. 이달 19일, 한 10일 후부터 이거 사전 예약을 받게 됩니다. 가격도 이제는 발표를 했어요. 3,500달러입니다. 거기다가 뭐 무슨 또 렌즈를 추가하면 그게 뭐 한 146달러가 또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냥 요 헤드셋 가격만 한 46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월가에서는 비전 프로 헤드셋이 정말 잘 팔린다면 애플이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되겠지만, 이 높은 가격으로 이게 정말 대중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험대가 이제 다가온 거죠. 실제로 사전 예약을 하고 실제로 출시를 했을 때 이 고객들,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 주요한 종목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참고로 애플 주가 올랐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뭐 진짜 새해 초부터 투자 의견 하향 잇따르고 있고, 뭐 아이폰 판매에 대한 우려 있고, 독과점에 대한 소송 우려 있고 막 이래서 많이 조금 밀렸었는데, 또 월가 일부분에서는 야, 이렇게 주가 하락했으면 이제 매수 기회 왔어 라는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애플 오늘은 좋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1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과연 또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관심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보려고 하는 게 CPI, 뭐 PPI 물가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의 이런 멘트들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입니다. 연준에서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멘트를 좀 했습니다. 로터리 클럽 주최하는 한 토론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들을, 또 기사한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한 건데요. 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우리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해야 돼라고 가장 먼저 주장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에 대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부터 우리가 신중히 봐야 돼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인플레이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위한 그 경로에는 있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일러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 앞서 이제 제목대로 다시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인 2%를 향한 그 경로, 길에 있는 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나의 판단은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 연준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 길을 계속, 그 길에서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좀 오랜 기간 유지하는 건 불가피해. 그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업률은 낮고 임금 상승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 뭐 3월부터 이건 좀 이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은 비둘기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연준이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3분기에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이분의 멘트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비둘기파 인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이 너무 앞서 보다 보니까 이 매파에서 그런 얘기하면 귀를 닫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파 인사인 이분이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매파 인사가 이러면 우리 그냥 무시하잖아요. 아이, 원래 매파니까. 근데 이제 비둘기파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귀담아 듣게 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약간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비둘기파 인사답지 않게 아주 좀 신중한 이런 보수적인 그런 멘트들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